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상장 위조 의혹의 증거인멸 조작 시도까지, 조선일보는 또다시 정권 입맛 맞는 여론조사 수사로 신뢰성 검증해야 해서 한 여론조사 회사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아닌 5.4%포인트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조국 딸 상장 스펙 위조 의혹도 내일 청문회 준엄한 추궁을, 동아일보는 달란 적 없는데 주고 준 적 없는데 받은 해괴한 조국 의혹, 문화일보는 가짜 총장상 무마 시도 여당 증거인멸 공모도 수사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조국 취임 자체가 묵시적 검찰 압박이다 라는 현직 검사의 고언을 사설로 내보냈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합의됐으니 청문회 이후 먼저 후보 스스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조국 후보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는 아마 권력을 사활을 걸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를 이제 내세우면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자신들 스스로 그 기준에 미흡하다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각오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진영이 양쪽이 부딪히면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산층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중산층은 줄고 청소년은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전과 성취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은 쪼그라드는 중산층,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몰락을 왜 공무원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돌리죠?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을 먼저 밝히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중산층 몰락을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양극화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제조업 가동률 추락, 공장 매각 현수막 가득 찬 공단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근본적 방향 전환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업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벌로주 경제 성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공공지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확장은 안 된다 해서 연내 공공기관 투자를 55조 원으로 늘리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장 동력을 높이는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한국경신문은 올 들어 19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이 그렇게 어렵나라는 그런 제목의 사설에서 공공지출에 기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탈피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는 비효율적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이 말이죠. 자본, 특히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이런 무정부적인 그런 환경이죠.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화가 작동하는 그런 세계 아닌가요? 복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온 가족이 죽고 나서야 끝난 간병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를 시혜적으로 인식하면서 세금 퍼주기니 쏟아붓기니 하면서 공격하는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은커녕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3년 만에 막 내릴 수도 있다 해서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저성장 저물가 고착 우려된다.
원화까지 더 떨어지면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위태롭다. 방만 재정일 삼다 2만 달러대 미끄럼 탄 나라 수두룩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개념, 평균 수치일 뿐 평균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이 수두룩합니다.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거 걱정 말고 1만 달러도 안 되는 서민들이나 먼저 걱정하길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존재 이유 돌아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신산업 관련 족쇄만 풀어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지금의 일자리, 즉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물인데 또 그 정책을 펼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북중은 풍우동주 외치는데 한미는 일단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인가요? 대한민국은 69년 동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주고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자체, 그러니까 완전한 자주국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과연 전시작전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지, 북한의 전시작전권을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 군사동맹의 북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좀 비교해서 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 입장 사이의 불협화음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사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도쿄올림픽 우길기 허용은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은 일체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본과 정치에 많이 오염되어 왔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이 수습되지 않은 현실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공식 행사에서 미국의 북한은 독재 표현 지원 문정부 대북 굴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전 66주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을 독재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글 자막에 공산 세력으로 바꾼 데 대해서 미군청이 항의했고 보훈처가 이틀 뒤에 사과했다 이렇게 이제 싣고 있습니다. 아마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을 삼가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자막을 이렇게 발언한 사람의 내용을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 이것은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 잘못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난관은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아닌가요? 상대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그러면 직접 해야지. 왜 한국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그래서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이제 그런 먼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미국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